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제 79회 FAT 1급 기출문제 어제 시험 봤죠. 제가 어제는 뭐 외부 일정 때문에 저기 촬영 라이브도 안 했고 오늘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뭐 이미 가다반 보신 분은 다 확인하셨겠지만 그래도 뭐 어제 시험 보신 분들보다는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실무 이론. 시험 볼 때는 이론을 먼저 풀지 마시고 실무 있죠. 실기를 먼저 하고 이론을 푸세요. 어차피 60분 동안 진행을 하지만 이론 10문제밖에 안 돼요. 근데 10문제 풀다가 그 중에 한두 개라도 막히면 손 떨리고 가슴 떨리고 머리 하얘지고 이래서 안 되니 실기가 안 되니까 실기를 먼저 하시고 이론을 푸세요. 막말로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이론은 찍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론 풀다가 실기하다가 시간 부족한다. 그럼 점수 이게 70점이잖아요. 이게 70점짜리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70점이 한 번에 날아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점수가 큰 거를 먼저 하는 게 낫겠지요. 1번부터 갑니다. 뭐 1월부터 12월이고 세법은 뭐 이제 현행 기준 그리고 4월 이후 시험부터는 이제 25년 개정세법이 적용될 거고요. 1번 갑시다. 도소매업이고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냐? 판관비. 우리가 알고 있는 비용 중에 대부분 판관비. 물론 판관비가 아니니까 영업의 비용이 있죠. 영업 외 비용이 있다. 영업의 비용에는 손실 이기기 무슨 손실 그리고 이기기가 있죠. 이자 비용,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가비, 손실 이기기, 손실 이겨내야지. 나머지는 다 판관비입니다. 그리고 판관비는 끝나는 말이 여과된 비료였죠. 여과된 비료, 여과 비료로 끝나는 말. 그럼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수선비, 대손상각비, 판관비들이고 무슨 손실하고 이기기, 이자 비용 얘들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위에 거 4개 더하면 550, 600, 640, 642번이지요. 이상 없지요. 다음. 당기순이익을 물어봤네. 당기순이익. 근데 자료를 보니까 자산부채 이런 게 있네. 그럼 이럴 때 순이익 구하는 건 원래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는 거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건 아니겠지. 자산부채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물론 공식은 이런 공식을 쓰면 돼요. 공식은 기말자본 빼기 기초자본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요. 그런데 이런 거 한번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를 T계정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머릿속에 자본 계정을 그려라. 그리고 거래의 판료소,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감소는 차변이다. 따라서 기초가 대변에 오죠. 기초가 대변에 오고 기말은 반대쪽 차변에 오겠죠. 그리고 대변의 추가 출자, 대변이 추가 출자, 자본이 늘어나는 거 추가 출자. 그리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되겠죠. 유상증자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당기순이익 또는 그냥 간단하게 수익으로 해도 돼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 증가. 반대로 추가 출자 반대가 인출이죠. 개인적인 인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감자.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유상감자가 오고 그리고 현금 배당이 나오면 물론 이건 좀 어렵죠. 이건 회계 1급 즉 FAT 1급에서는 안 나오겠지만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세무 2급 TAT까지 가야 되잖아요. 현금 배당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순이익 반대 개념이 손실이니까 순손실 또는 그냥 비용 이렇게 와도 됩니다. 이렇게 T계정 구조를 처음에는 이거 안 한 사람은 이걸 공부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거 알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여기 기초가 2개 있죠. 우리가 회계에서 대전제 자산에서 잠깐만 한글로 쓸걸. 자, 다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이건 우리 회계 배우자마자 생기초에서부터 한 거죠.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다. 끼리끼리 기초는 기초끼리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 유기적으로 그럼 1500에서 900을 빼니까 600이고 기말은 기말끼리 기말자산 기말부채니까 기말자본은 여기로 와야죠. 그래서 1900에서 1100을 빼니까 800이 되나 800. 그 다음 추가 출자 대변에 50 물어본 게 순이익 요거죠. 물론 다른 건 없는 거지 여기는. 그럼 차변이 800이고 대변 650이니까 150이죠. 150이면 1번이네. 그죠? 150이면 1번 맞지요? 물론 공식으로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공식으로 해도 되지만 자본 계정 구조를 한 번만 제대로 익혀두면 나중에 이런 문제 다 맞출 수 있다.
자, 그다음 AT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 매매 증권 관련 자료 물어본 게 처분 손익입니다. 여기서 처분 손익을 어떻게 구한다? 말로 하면 처분 금액, 처분가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장부가죠. 처분 금액 마이너스 장부가. 죄송합니다. 이때 요 장부가가 물론 아직 문제 안 읽어봤는데 단기 중에 취득했다. 단기 중에 취득했던 거다. 그럴 때는 취득원가죠, 그냥. 그럴 때는 취득원가인데 중요한 건 단기매매증권 평가하는 거 공정가치법 시가법을 아는 사람은 자 만약에 이게 전년도에 취득했던 거다. 이 문제가 25년 이건 단기 거네. 상관없네요. 근데 어쨌든 전기에 취득했으면 여기가 전기 말 공정가 이 문제는 거기까지는 안 가네요. 전년도 말 공정가 이거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물론 이 문제는 그냥 같은 연도라 더 쉬워요. 그리고 이 문제 보니까 수수료가 보이네. 여기도 수수료가 보여.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수수료죠. 이때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 구입할 때는 원가에 포함시켜라. 취득 원가에 포함되죠? 단서가 있죠. 단기매매증권 바로 이 문제. 단기매매증권이잖아요.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단기 비용이죠. 단기매매증권일 때는 단기 비용이죠.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 이 문제는 처분할 때도 나왔네. 처분할 때는 처분금액, 처분가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처분금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문제로 오자. 주식 1000주를 800원에 취득하고 수수료가 지급됐단 말이에요. 80만 5천 원. 여기 웬일로 그건 또 안 해놨냐? 자, 그럼 이제 현금이라고 치고 현금 80만 5천 원. 중요한 건 80만 원과 5천 원을 따로 적어야 됩니다. 단기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원가에 산입하는 게 아니죠. 그럼 요게 단기 매매 증권이고 얘는 수수료 비용. 우리 실기였다면 요게 몇 번대?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900번대. 900번대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900번대입니다. 실기였다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그랬다가 지금 처분하는 겁니다. 자, 처분해서 600원씩 그리고 수수료 빼고 59만 6천 원이 보통 예금 들어왔대. 그럼 이제 대변으로 단기 매매 증권 이때는 원가죠, 그냥. 단기 중에 취득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전년도에 취득했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12월 31일 날 뭐 얼마에 평가했다. 82만 원에 평가했다. 그럼 공정가치가 82만 원. 그럼 2만 원이 증가됐겠죠? 제가 중국말로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오자. 주당 600원씩이면 60만 원인데 60만 원에서 수수료 뺐죠. 처분 금액에서 뺀다고 그랬잖아요. 60만 원에서 4천 원 그냥 빼는 겁니다. 수수료 비용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처분 금액에서 그냥 빼는 겁니다. 그냥 빼고 나서 대차 차액을 그만큼 처분 손실. 만약에 차변이 더 컸어. 그럼 대변에 처분 이익이 되겠죠. 대변에다 처분 이익을 쓰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싸게 팔았으니까 손해봤습니다. 결국은 수수료 비용이 안 나오고 처분 손실이 늘어난다는 점. 손실 그 20만 4천 원 1번이 답이죠. 됐죠? 이 문제 수수료도 알아야 되고 물론 이건 더 쉬우니까 더 고마운데 만약에 중간에 평가가 전년도께 평가가 있었다면 전기말 공정가로 했었어야 된다. 다시요. 아까 전년도 말 공정가치가 만약에 82만 원이었다면 12월 31일 날 2만 원을 증가시켰겠죠.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대변에 평가 이익을 썼겠죠. 그죠? 그리고 이번 이제 장부 금액은 82만 원이었겠지 그럼. 전년도에 80만 원, 2만 원 이렇게 늘어났다면 82만 원. 그럼 이제 여기서 손실이 더 22만 4천 원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알아들었으면 공부를 잘 하고 계신 거고 뭔 얘기하는 게 씨 막 이러고 있으면 좀 더 아셔야 돼요. 아셨죠?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가 다음 페이지네. 넘어가서 자 이번에는 아까 영업의 비용이 무슨 손실 이익이었잖아요. 무슨 손실하고 이기기가 있었지요. 끝났네. 교육훈련비는 반감비, 경상개발비도 반감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입니다. 자본 조정의 마이너스 항목이죠. 마이너스 항목. 이거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 보다가 실기의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서 봐도 돼요? 봐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시간이 가서 그렇지 그래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 정도로는 그냥 머리에서 찾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AT에서 잘 나오는 거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건데
이 자료를 가지고. 근데 대손 추정액이 얼마냐 답이 그냥 나와 있는데 아는 사람은 자 여기서 요건 기초 잔액이죠. 대손 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변 요소입니다. 대변이 증가하고 차변이 감소해요. 요게 기초 잔액이고 얘는 기말 잔액이잖아요. 요게. 근데 이 기말 잔액이 이 13만 원이 바로 뭘 의미한다? 뭘 의미해? 단기말 대손 추산액. 단기말 대손 추정액이죠. 이게 단기말 대손 추정액. 공부한 사람은 그냥 보이는게요. 그냥 13만 원이에요. 그냥 답이요. 답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차변에 5만 원. 얘는 뭐겠어요? 이번에 대손 발생한 거지. 즉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됐다. 즉 전년도에 16만 원이 대손될 걸로 예상. 전년도죠. 이건 단기말 추정액이라면 얘는 전기말. 전년도 말에 대손될 걸로 추정했던 금액이 16만 원이었다. 그리고 이번 연도에 진짜로 5만 원이 대손되었다. 그래서 충당금은 11만 원이 있었는데 기말에 13만 원을 추정한다. 그러면 2만 원만큼 추가 설정한 거죠. 이게 추가 설정한 건데 내용은 추가 설정인데 결과적으로 이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적혀야 될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손익계산서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충당금 계정을. 결과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냥 추정액은 그냥 얼마다 그냥 바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공부한 사람은 그냥 보이는데 안 한 사람은 뭐요? 이렇게 되겠지. 됐죠? 이상 없죠? 넘어갑니다. 자, 결산분계. 정기예금 관련 자료인데 결산분계라 미수이자라고 답까지 줬는데 월할 계산 월별로 잘라서 하는 거 미수이자라고 답을 줬잖아요. 미수. 아니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답을 줬는데 아무리 봐도 미수는 여기에도 있네. 에이 미수는 자산이잖아요. 자산이면 차변에 있어야지.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선수는 부채죠. 선수는 부채니까 대변에 와야 되고. 그죠? 답을 줬어. 다시 9월 1일 날 정기예금 불입하였고요. 근데 이자는 내년에 받아 봐. 1년 후에. 그런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 미수. 못했지만 수익으로 인식하죠. 발생주의. 우리가 비용은 발생주의라고 하고 수익은 실현주의라고도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다. 현금주의면 이자를 진짜 받았을 때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이게 실제로 돈은 받는 거 이자 받는 건 내년이야. 그러나 12월 3일 결산이 12월이니까 9월부터 12월 9, 10, 11, 12 4달 12분의 4 여기서는 금액도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미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굳이 계산하면 30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12분의 4 그래서 10만 원이 된 거예요. 어쨌든 미수 수익 이자 수익 해가지고 이분계 너무 쉬운 건지 답을 줬어. 답을 이자는 미수라는 글자 빼고 이자는 월할 계산이라 이랬으면 몰라도 미수까지 줬는데 이걸 만약에 틀렸다. 이걸 만약에 찍고 있다. 그러면 진짜 할 말안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선수는 부채 대변에 와야 된다. 이것도 선급비용? 이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나왔는데 미지급은 부채, 선급은 자산. 선급은 자산, 미지급은 부채. 자, 일단 보니까 10월 1일 날 1년치 보험료 120만 원. 그럼 딱 보면 이거 선급 나오겠구나. 그죠? 그 정도는 나와야지요. 10월 달에 1년치를 줬으니까 10, 11, 12 3달만 단기분이고 나머지 9달은 내년 거잖아요. 그래서 120만 원 중에 3개월치는 단기분 기간이 경과됐죠. 경과된 거고 그럼 나머지 9달치는 차기분이죠. 차기분. 즉 미경과분이죠. 미경과분입니다. 그럼 선급 비용이 계산 안 해봐도 30 아니면 90인데 90이겠지 뭐 답이 3번. 그죠? 9달이니까 내년께. 그럼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비용으로 처리했대. 즉 10월 1일 날 차변에 보험료로 처리가 돼 있었죠. 차변에 보험료로 120만 원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 내년께 90만 원이야. 그러니까 내년 걸 빼야죠. 대변으로 빼고 차변에 선급이다 이거죠. 내년 거는 이게 선급 비용.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거 어려우면 곤란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회계 1급, 즉 FAT 1급 하면은 여기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10월 1일 날 선급 비용 이렇게 처리했다면 선급 비용 120만 원 이렇게 처리했다면 이때 12월 31일 분계는 이것까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때는 딱 보자마자 그냥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나와야 돼요.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선급 비용. 금액은
30만 원. 단기분 나와야지. 단기분. 여기서 그럼 120만 원에서 90만 원 줄어들면 결국은 30만 원 남죠. 결국은 30만 원 똑같은 거예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2분기까지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공부를 제대로 했다. 넘어가지요. 자, 이번엔 세법 3개죠. 세법 사업자 등록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걸 찾으래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아니죠. 맞는 거 찾는 거구나. 이거 틀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일찍 하랬죠. 일찍 하는 게 나아요. 빨리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럼 세금계산서 같은 거 발급받기도 편하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자 단위로 신청할 수 있지요. 이게 사업자 단위가 세잖아요. 사업자 단위. 맞네? 그럼 답이네. 맞는 거 찾는 거니까 답이고요. 맞고. 그 다음에 사업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다른 세무서. 만약에 제가 대전 사는데 서울에 가서 해도 돼요.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사업자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법에 따른 요게 틀린 거지. 면세 사업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가세법에 따른 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저기 공부할 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그죠.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잖아요. 면제잖아요. 면세. 그러니까 부가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법에 의한 이게 틀린 거지.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합니다. 하는데 부가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만약에 제가 개인 사업을 한다. 소득세법. 제가 법인이다. 법인세법이 되는 거지. 어쨌든 부가세법에 의한 요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해야 돼요. 자, 9번. 부가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인데 회계로 따지면 매출액,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하고 같은 거죠.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는 시점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옳은 거, 맞는 거예요. 맞는 거. 현금 판매는 대금 지급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이잖아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때 현금 판매. 그 다음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며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니까 가공이 완료가 아니라 재화를 인도할 때. 일반적으로 수익 인식할 때 일반적으로 인도할 때잖아요. 인도할 때. 그 다음에 장기할부 되게 중요한 거죠. 장기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중요한 거죠. 맞지요.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이게 뭐냐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집에 전기 계량기 있잖아요. 전기 계량기 같은 거, 전기나 수도 계량기 있죠. 근데 계량기를 검침을 언제 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파트 살니까 방송이 나와요. 그래서 매월 말일날 계량기 확인하셔서 그 문 앞에 써주세요. 이렇게 지금 현재 계량기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써주세요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31일날 쓰고 어떤 사람은 30날 쓰고 어떤 사람은 2일날 쓰고 깜빡하고 4일날 쓰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게 명확하게 1일부터 말일까지 딱딱 떨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요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누기 어려우니까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쉬운 건 아니죠. 언제 3번 이거 많이 보던 거라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자 10번 의류제조업이고 일기 예정 때 매입세액 내역인데 공제 가능한 공제 가능을 물어봤네. 공제 가능을 물어볼 때가 있고 어느 때는 공제 불가능을 물어볼 때 있고 어퍼치나 매치나 불가능 어차피 알아야 되잖아요. 사비 면접토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할 뻔했다. 사비 면접토 그죠? 이렇게 있었죠. 그럼 어쨌든 여기서는 가능한 걸 물어봤어요. 그럼 어쨌든 안 되는 걸 골라내면 되겠지. 구인승 승합차 승합차죠. 승합차고 구인승은 가능한 겁니다. 구인승은 가능해요. 요건 공제 가능.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형 승용차는 안 되죠. 1000cc 이하는 되지 또 1000cc 이하 경차는 되지만 일반적인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 지금 부가세법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가가치세법 줄여서 부가세법이라고 할게요. 부가세법상 영업용이라는 뜻은
영업용. 이 뜻은 아니 여기도 영업뿐이니까 영업용 아니냐?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업용은 버스 회사의 버스, 택시 회사의 택시, 뭐 렌트카 회사의 렌트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운전 면허 시험장 차량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차를 이용하여 그 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업종 그게 영업용이지 회사 영업부에서 쓴다고 영업용이 아니에요. 자, 그다음 거래처 접대 관련 안 되죠? 사업과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승용차였고 이게 사업무관이죠. 요것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세 개 다 안 되니까 되는 건 요거밖에 없네. 302번. 됐죠? 끝났네. 자, 그래가지고 10문제밖에 안 돼요. 15문제였다가 비대면 시험, 즉 뒤에 실기할 때 그 조회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15개에서 10개로 줄어버렸어요. 자, 어쨌거나 자, 보시다시피 크게 많이 낯설거나 어려운 문제는 없었겠죠? 난 어려운데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할 수 있으리라 믿을게요.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시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정도는 뭐 예의상 하나 정도는 틀릴 수 있지만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시간에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